스타북스 오늘의 책은 호감의 법칙입니다. 호감의 법칙은 18년째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을 가르치고 있는 한양대학교 문준현 교수가 평범한 사람이 관계의 달인이 되기까지 호감을 사는 원리와 실천 방법, 그리고 비호감에서 벗어나 호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책입니다. 호감 이미지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들부터 호감의 기술, 호감을 얻는 데 필요한 타인의 취향을 파악하는 방법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밀당의 기술 등을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또 본문 속에는 재미있는 사파를 함께 수록하여 읽는 재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끌리는 사람에게 숨어있는 특별한 이유를 찾는 책이죠. 호감의 법칙의 저자 한양대학교 문준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교수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마케팅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하시는데요. 그 특별히 호감에 관한 책을 내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을 이제 가르치고 연구도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큰 주제의 하나는 기업과 소비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업,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과 소비자와의 관계, 기업이 어떻게 해야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런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것을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감에 대한 책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시각에서 쓴 책은 없고 재미있게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제 흔히 요즘 하는 이야기들로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비호감이란 낙인이 딱 찍히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호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청소년층에서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이 학교 안팎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사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이성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예.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이제 취업 인터뷰에서도 그렇고요.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직장에서 이 상사와의 관계, 또 동료들과의 관계 이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 또 이제 중장년층을 보자면요. 요즘 이제 이 청소년 세대와의 대화가 단절이 돼 있다, 소통이 어렵다 이런 예.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람 간의 이 호감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 이 청소년들과의 소통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연령이나 뭐 성별이나 관계없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호감형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뭐 간혹 이제 보면 있는데 되게 부럽거든요, 진짜. 예, 예. 그 호감형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 우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바람직한 특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자신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유명한 코미디언들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면요. 예, 예. 어떤 분은 아주 그 코믹한 동작과 표정, 말투 이런 것을 가지고 유명해진 분도 있고요. 예. 또 연기에다가 이 체조 선수 못지않은 이런 체조 능력을 부과해서 유명해진 분도 있고요. 또 이 고품격의 토크쇼로 유명해진 분도 그렇죠. 있는데요. 예. 어떤 신인 코미디언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결합한 코미디를 만든다. 예.
그러면 이런 코미디가 과연 인기가 있을까? 뒤죽박죽 혼합이 돼서 예. 이상한 프로그램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독특한 강점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교수님 책의 내용에 보면 호감을 얻는데 중요한 게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선 유명한 심리학자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예. 카네만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예. 이분이 2002년에 심리학자로서는 아주 드물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 예. 경제학상을요. 심리학자가.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한 연구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이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분히 감정에 휘둘리고 비합리적인 이런 의사결정인가, 이런 주제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로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고 비논리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이 많다. 아, 이런 결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호감을 얻는다는 것도 비논리적인 요소,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 즐겁게 해주는 거, 좀 들뜨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우리가 어떤 집단에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 자체가 아주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이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주위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이런 능력이 누구에게나 약간씩은 있다. 아. 예,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 감정 전념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예.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이나 억양이나 이런 것을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 자기도 예. 모르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잘 웃기만 해도 예.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예. 사실은요. 아, 그러네요, 예. 진짜. 그 사실 호감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을 써야 호감을 얻는 거겠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 스타일을 고집을 하고 상대방을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추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의 비유를 하자면 표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춤화된 방식을 써야 되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이런 전략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실제 기업들의 경영에 그 접목된 사례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업체로 이 스와치라는 예, 회사가 예. 있는데요. 예. 대개 이제 스위스 시계라고 그러면 고품질에 또 정밀성에 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은 비싸고 이런 시계죠. 그런데 스와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패션 소품으로서의 시계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계를 하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옷차림에 맞추어서 바꿔 찰 수 있는 시계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가격도 맞게끔 싸야 할 텐데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품을 단순화하고 줄이고요. 또 이 첨단 자재를 활용을 하고 아하. 이렇게 해서 가격도 젊은 층에 맞는 가격을 실현했다. 뭐 예. 이런 사례도 있고요. 아, 사실은 이제 델 컴퓨터도 이 PC 업계에서 후발주자로 출발을 했죠. 예, 그렇죠. 이미 대형 이 경쟁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업으로 출범을 했는데도 정상에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맞춤화된 제품을 제공을 했다. 예,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상대방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소비자인데 소비자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기업들이 생존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내고 거기에 맞추어주는 기업이 성공한다. 예, 아, 이런 시대죠. 예, 예. 네, 이제 첫 만남에서 호감을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호감의 법칙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 약간 좀 적당한 과장이 첫 만남에서 호감을 끌어내는데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우선 첫 만남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예, 좋은 평가를 받게 하자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예, 우리가 기점화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별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초 평가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되풀이해서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면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예,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면서 이제 시초 평가를 일부 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예, 그 조정의 폭이라는 것은 시초 평가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다.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니까 시초 평가를 잘 받는 것이 예. 예, 나중에도 궁극적인 평가를 잘 받게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말씀하신 적당한 과장이라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좀 적당할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갑자기. 이제 과장을 심하게 하면 예,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기대했던 것을 충족을 못 시키게 되죠. 예. 예, 그러면 실망하게 되니까 예. 상대방의 관심을 끌 정도로 약간만 과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 사례로 보자면 이 과거에 우리 중매쟁이들이 하던 역할이 예. 여기에 잘 해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제 이 결혼할 총각이 있는 집에서 예, 신부감을 구한다. 그런데 믿을 만한 신부감을 구한다. 뭐 이런 요구를 한다면 중매쟁이가 이제 이 가족이 많은 집에서 장녀를 소개를 하면서 예. 이 장녀는 모든 가족을 다 잘 보살폈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한지. 예. 예. 되게 이런 정도로 과장을 해서 예. 추천을 하죠. 아, 그러면 아들이 있는 집에서 이제 선을 보고 싶겠죠. 예. 예, 그런 정도를 말합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지. 예를 들어서 선을 보는데 뭐 거의 외모가 뭐 미스코리아급이라던가 이렇게 과장하면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아, 지나치게 과장을 하면 예. 실망이 따르게 되죠. 예. 그 교수님도 그 학생들 추천서를 많이 써주실 텐데요. 추천서 써주실 때도 좀 적당히 과장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도 좀 과장을 하는 편입니다. 예, 약간의 과장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이제 팀 과제 수행을 잘 한다, 뭐 이런 학생이 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친구는 협동 능력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우수하다 이렇게 추천해 주고요. 또 예. 이제 학생 개인의 장점에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주 우수하다. 예. 이 창조적인 능력이 우수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아, 이런 경향은 아마 나만의 것이라거나 또는 뭐 우리나라 대학에서만 그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외국도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 과거의 사례를 한번 예. 유명한 일화가 예. 있는데요. 존 내쉬라는 경제학자가 예. 게임 이론을 개발한 공로로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예. 아마 몇 년 전에 우리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예. 보면 그 이분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이 프린스톤 대학의 박사과정에 진학할 때 지도 교수께서 이 추천서에 딱 한 줄만 써줬다는 겁니다. 뭐라고 썼나요? 한 줄, 예. 딱 한 줄. He is a genius. 아,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이 지원자는 아주 스마트한 학생이다. 예. 천재다. 이런 정도로 써주면 좋을 예. 것을 He is a genius 이렇게 딱 한 줄만 써줬으니까 예. 조금 과장한 셈이죠. 예. 아. 그 첫인상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교수님 책을 보면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읽으면서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고요. 예. 실험의 사례를 예를 들어 보자면 예. 이제 이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 평가를 하는데요. 예. 교수를 10명의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교수 10명의 프로필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강의의 샘플을 보여주는데요. 음. 강의가 30초 동안만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분 10초, 중간 부분 10초, 종료되는 부분 10초 이렇게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말하자면 얼마나 유익하냐, 예. 교수는 전달을 잘하는가, 예. 설명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요. 예. 이 교수들이 실제로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서 그 학기 말에 받는 실제 평가. 전체 강의를 다 듣고 평가한 예. 실제 평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평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예.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기업의 인사 담당 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 대개 이제 면접을 많이 하니까 예. 면접 시에 초반부에서 면접자들의 대개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할 수 있다. 초반에.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 그 뒷부분의 시간에서는 자신이 내린 평가를 확인하는 데 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첫인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네요, 진짜. 그 첫 만남 그 5분에 그렇다면 그런 그러니까 첫 만남의 첫 순간에 호감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첫 만남을 갖는 게 좋을까요? 예,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상대방이 원하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좀 알아내도록 노력을 해서 예. 그런 유형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뚜렷한 특징 한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분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요? 분류. 예.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말하자면 아주 다정다감한 유형인가, 무뚝뚝한 유형인가, 또 계산형의 사람인가, 예. 돌쇠형의 사람인가, 뭐 이런 분류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이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이상형에 가까운 유형의 사람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감을 첫 만남에서 이제 좋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호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이제 책에 감정 지속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건 무엇인가요? 예. 먼저 호감을 얻으면 이것을 지속시키는 것은 사실은 더 쉽습니다. 일단 호감을 얻으면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실험의 예를 보면 먼저 우리가 어떤 요인인가로 인해서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좋아했던 그 요인이 제거가 되더라도 그 호감이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요. 제 친구가 어떤 여성이 아주 순하고 착해 보여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착하고 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가졌던 그 호감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도 어떤 남자가 아주 다정다감해 보여서 좋아하게 됐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호감이 사라지느냐?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예. 예. 그게 쉽게 자기가 어떤 걸 결정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는 어떤 사람의 속성 때문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처음 한 평가가 평가가 비교적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또 이제 교수님의 그 호감의 법칙에 보면 당신의 장점에 도돌이표를 달아라 이런 이제 재미난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예, 예. 계속 장점을 알리는 게 왜 중요한가요?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혹시 내가 이 결정을 제대로 잘한 것일까? 예. 이런 의문이 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진학할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승용차, 신차를 구매를 한다든지 예. 또 살 집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죠. 그렇죠. 예, 결정을 내리고 나면 과연 잘한 결정인가에 의문이 따르게 되고요. 이제 약혼이라든가 결혼은 더 중요한 의사결정이겠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 아내가 이제 저와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게 과연 내가 잘한 결정인가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좀 나의 장점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당신이 잘한 선택이다. 예. 그런 확신을 가지게끔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마케팅에서 나온 컨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기업들이 그런 브랜드를 계속 알리고 광고를 하고 그것도 이어지는 거겠네요. 그 일맥상통한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고객에게 판매에 성공한 이후에도 예. 고객이 한 의사결정이 잘한 결정입니다 하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뭘 사고 난 다음에 전화가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계속 예. 지금 이제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반대로 주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나에 대해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 비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 이제 단순하게 한두 가지 기법보다는 이제 예. 좀 시간을 써야 될 텐데요. 예. 말하자면 나를 좀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켜보자.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자꾸 접하다가 보면 조금 더 친숙해지고 예. 조금 더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면 호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논리적인 설득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반복적으로 보여주자. 그러면 조금 더 친숙해지고 거부감이 약화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예도 맞을까요?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연예인이 예. 계속 어떤 그 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오다 보면 언젠가 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저 사람 얼굴도 좀 처음엔 되게 인상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들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것과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어떤 경연 프로그램에서 예. 뭐 나는 얼굴 없는 가수다 그랬던 예. 분이 예. 또 그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다가 보니까 나중에 인기를 얻어서 그렇죠. 예. 광고에도 나오는 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미지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미지를 그냥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테니까 이미지의 차별화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꾀해야 할까요? 예. 차별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돌아서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의 특징 한두 가지가 쉽게 기억이 될 때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 아, 더 쉽게 예. 기억이 되면 예, 더 호감을 그렇군요. 가지게 된다. 예, 그래서 쉽게 기억날 수 있게끔 한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 좋다. 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책에 호감의 법칙에 보면 그 때로는 변화나 변신이 예. 필요하다.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데이트하는 커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남자가 늘 같은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만나면 또 늘 자기네 팀장에 대해서 비슷한 불평을 늘어놓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늘 가는 음식점에 가서 예. 같은 메뉴를 먹고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대방이 실정을 느끼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 아. 예, 그런 이야기죠. 아.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할 때 이거 너무 크게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큰 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 아, 큰 변화를요? 예, 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예. 자신이 느끼기에는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 예, 회사에서 부장님께서 이제 팀원들에게 좀 더 다가서기 위해서 옷차림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늘 입는 정장 스타일에다가 컬러만 블루에서 그레이로 바뀌었어요. 색깔을. 예. 예, 이런 정도 바꿔 입고서 이제 내가 새 옷을 사 입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잘 알아보겠지 모른다는 거죠. 아, 예. 그렇겠네요, 진짜. 보통 일상을 생각해봐도 예. 교수님 말씀대로 자기 나름으로는 많은 변화를 꾀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못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는 옷가게에서 예. 사는 시도 정도는 해야 예. 우리 부장님 좀 변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아, 쉬운 일은 아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예. 네. 책에 이제 챕터가 밀당의 기술 9가지라는 이제 챕터를 이제 마련을 해 주셨고 굉장히 실용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밀당의 기술 9가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당신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박감을 조성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TV 홈쇼핑 예를 드셨는데요. 예. 그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우리는 희소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예, 예. 예, 공기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구할 수 있다. 이런 데는 가치를 낮게 부여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 좀 매력이 덜해 보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홈쇼핑 보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보는데 이 상품이 곧 매진에 가깝다, 임박했다. 예, 예. 이런 멘트를 듣게 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죠. 맞습니다. 예. 가슴이 막 조여오죠. 예. 그래서 저도 등산복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긴박감을 개인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예, 이런 모습만 보이기보다는 예, 예. 가끔 혹시 저 사람이 떠나는 거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면 예. 예, 호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밀당의 기술 9가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 더 애착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웨덴 가구에서 이케아랑 미국 그 봉제 왕구 인형 빌더 베어 워크숍 예, 예를 예. 드셨는데요. 예. 그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케아 효과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 예. 가구가 이게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주문을 하면 배송을 하고 또 이 높이까지 딱 맞춰주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조립을 해주고 다 예. 해주고 가죠. 예. 예, 글로벌하고 어려운 그런 비즈니스 분야였는데요. 예, 예. 이케아는 지금 글로벌화에 크게 성공을 해서 스웨덴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유럽 전역과
미국과 캐나다에서까지 아주 번창 예. 일로에 있고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예.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구를 판매하는 방식은 완성된 가구가 아니라 자재 형태의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재와 부품을 가지고 가서 소비자가 직접 운반을 해가지고 예, 가서 예. 집에 가서 설계도를 보고서 조립을 해야 되는 가구죠. 그렇죠. 예. 뭐 DIY라고 흔히 표현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예. 이케아의 똑같은 가구인데 완성되어 있는 예. 상태의 가구와 음. 소비자가 공을 들이고 노력해서 직접 조립한 말하자면 이 자신의 작품인 가구 예. 예. 두 가지를 놓고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하겠나를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직접 조립한 가구의 70% 정도까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다. 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결과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평소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을 예. 이제 도와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호감이 생기는 걸 느꼈는데요. 예, 예. 그런 그 현상에도 어떤 법칙이 숨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예. B가 A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B를 도와준 다음에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유를.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자신의 행동을 타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예, 예. 내가 왜 이 친구를 도와줬을까? 아, 내가 이 친구를 평소에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예, 예.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예. 때문에 도와준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도와준 결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다음에 또 도와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약간 일종의 자기 합리화 비슷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 행동의 합리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생각할 때는 은근슬쩍 상대방을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좀 얄미운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도움을 좀 지나치게 요청한다던가. 예. 그때는 이 법칙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예. 이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왜 그러는구나 이런 것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라야 예. 되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밀당의 기술 9가지 그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그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고 되게 특이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foot in the door라고 이제 책에 쓰셨는데 그 발들여 놓기 기법으로 결속감을 다지라고 하셨는데요. 이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는 게 어떤 기법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승낙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 작은 요구를 하고 작은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승낙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큰 요구를 해서 승낙을 받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그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되게 제가 생명보험 상품을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것이 보험회사에서 나오시는 분이 저를 되게 한 3년 정도 방문을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가입 권유를 안 하시죠. 되게 이제 자기 소개만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는 또 명함을 놓고 맞습니다. 가시고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웬만큼 이미 이 마음이 기울어졌을 때 이분이 이제 권유를 하는데요. 근데 처음 계약을 하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계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 계약은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에 이분이 오셔서 고객님 10,000원만 더 내면 보장 혜택이 이만큼 더 커집니다. 그러면 제가 사인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3달쯤 후에 오셔서 고객님 20,000원만 더 내시면 사모님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계약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원리를 응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분이
이제 교수님, 그러니까 고객의 영역에 이렇게 발을 들여놔서 한 발 옮기고 그 다음에 두 발 딱 들여놓고 이런 거네요. 예,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호감을 높이는데 그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3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예. 하셨는데요. 예.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고 예. 그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대조 효과라고 그러죠. 예, 예. 요즘 날씨가 제법 추운데요. 예.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매년 겨울을 겪기 때문에 사실 익숙합니다, 겨울 예. 날씨에. 예. 예, 그런데 만약 적도 지방에 아주 더운 지방에 사는 분을 지금 우리 날씨에 모셔온다고 그러면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춥게 느끼겠죠. 그렇겠죠. 예. 예. 이런 것이 이제 대조 효과고요. 예. 예. 이것을 활용을 해보자고 그러면 여자친구가 나를 웬만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보수적이다. 좀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 주위의 친구를 좀 활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트할 때 세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예. 예. 내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오늘따라 좀 특별히 꼬리타분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 예. 그 자리가 끝났을 때 예. 여자친구는 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리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 뭐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항상 친구들 옆에 잘 나왔던 그런 친구들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조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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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렵게 쌓은 이런 호감들이 또 어이없는 실수로 무너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그 우리 사회도 보면 되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실수로 무너져 내려서 이제 비호감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는데요. 예, 예. 실수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다시 이제 호감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예. 실수는 좀 서로 다른 유형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예. 평소에 유능하고 성실한 분이 가끔 하는 사소한 실수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도 매력을 높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사실 유능하고 그러면서 실수를 전혀 안 하는 분이면 주위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오히려 다가가기가 어렵죠. 예. 우리가 그 아시안 게임 후에 수영 선수 정다래 선수를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이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쉬고 뭐 또 쉽시다 이런 예. 좀 엉뚱한 코멘트를 예.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동일한 종류의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리고 또 내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제 이 상대방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럼 기업들한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수에 대처할, 뭐 기업들도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비슷하게 대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뭐 제약회사가 그 약을 먹은 다음에 사망하는 사고가 나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대개 이제 사람들은 세 가지를 짚어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한 문제인가, 판매자의 문제인가, 소비자의 문제인가, 그 다음에 동일한 종류의 실수가 되풀이되는가, 그 다음에 또 회사가 방지할 수 있었는 실수인가. 그래서 결국 회사의 실수이고 또 방지할 수 있었던 실수라고 그러면 그것을 정직하게 제시를 하고
또 수정 방안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아, 예. 그렇군요. 또 이제 재미난 그 책에서 내용 중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도 나를 도울 것이다. 이제 책에는 호혜성 규범이라는 예. 표현을 쓰셨는데요. 근데 이때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황인가요? 이 상황들이. 예. 되게 이제 호혜성 규범이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적용이 되죠. 예.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호감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내가 더 많이 주는가 어떤가를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런데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아, 예. 누구한테나요? 누구한테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주어질 때는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나 아닌가 확신이 없을 때는 영화표도 내가 사고 또 저녁값도 내가 내고 그 뒤에 또 맥주값도 내가 내고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히 의존하게 됐구나. 넘어갔구나. 예. 예.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돈 내기가 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의장 관리라는 것을 한 대응 방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어장 관리요. 예.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더라도 너무 티나게 하지 말고 당신 외에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좀 더 있다. 예. 그래서 무슨 뭐 동기회 같은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냥 친구 관계인 여자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더라도 그거를 미주알 고주알 뭐 아무도 아닌 관계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예. 약간 의심스럽게 두자는 것입니다. 예.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감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기 위한 그 비법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우리가 호감을 사기 위한 기법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예. 사실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호감을 얻는 데는 기법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런 이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젊은 애들이 특히 취업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현재 여건이나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내가 재능을 찾아서 개발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늘 스스로 호감을 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